저희 세미나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듣고 계신데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집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달 진행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찍어서 영상을 올렸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파이낸셜 뉴스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 한 게 그대로 이렇게 신문에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진도 찍고 그럴 건데, 지금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들으시다가, 나중에 또 녹화된 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별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부동산 쪽에 오래 있었지만, 제가 95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꽤 오래 있었죠. 꽤 오래 있었는데, 그래도 저를 이기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그 현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의 얘기들은 현장에서 움직일 테니까. 제가 한남 뉴타운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한 1년만 안 가보고 있으면 지금의 분위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남에 계신 분, 성수에 계신 분, 용산에 계신 분 등등등 해서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그대로 들려달라. 지금 생생한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도시변화 중개 모임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중개사님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오늘은 용산에 계신 유명하시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예, 용산에 계신 이만수 중개사님께서 용산에 대해서 브리핑 한번 쭉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끝나고 나면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이게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랑 어떻게 앞으로 이제 좀 바뀔 것 같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용산의 이만수 공인중개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시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볼까? 되나 모르겠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목소리 들리죠? 네, 이거 마이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소개를 할 때는 제가 용산하면 생각나는 사람, 용산 이만수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재개발 지역에서 저도 용산에서 뭐 한강동 쪽에 있는데 뭐 다른 분들 저보다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한 13년, 14년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다른 뭐 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있는 현장 주위로 해서 그 재개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드리고 또 지금 현재 거래되는 사항이라든지 시세 정도 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질문도 받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도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실 건데 저도 제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유튜브도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심장? 그래서 그 심장이라든지 제가 생각해도 허리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앙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렇게 정중앙에서 딱 받쳐주고 거기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활동이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이런 부동산도 이런 그 중심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저 주변의 부동산들이 좀 더 발전하는 것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에 서울 지도인데 뭐 여기가 용산입니다. 보시다시피 용산도 서울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3도심, 도심권, 여의도 영등포권, 강남권 이렇게 3도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또 여기에 개발 위주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용산이거든요. 아무리
도심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영동포권이 발전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있는 용산이 지금처럼 낙후되어 있다 하면 우리나라 서울의 그 얼굴이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도 용산이 뭐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은 아주 발전을 해야지 서울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먼저 용산을 보면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볼 때도 뭐 다른 여러 가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많겠지만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지나는 교통을 보면 먼저 이게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게 4호선입니다. 위에 서울역에서부터 이촌역까지 이렇게 4호선이 가로지르게 있고 동서로는 6호선이 라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기 불광 연신내 이쪽에서부터 여기 약수 쪽으로 흘러가는 그 6호선이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1호선 서울역에서 노량진 쪽으로 흘러가는 1호선도 있고 그리고 중앙선 그리고 용산역을 지나가야 하는 KTX 또 서울역을 GTX-A, GTX-B 뭐 엊그제 또 신문에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뭐 예비 타당성 검사를 통과했다고. 그리고 공항철도 그리고 여러분들 또 관심이 많은 신분당선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다른 지금 교통이 강남권 위주로 발전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부럽지 않게 용산의 교통도 남다르거든요. 앞으로도 이 교통이 많이 다 구축되려 그러면 시간도 제법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시간을 좀 더 가다가 보면 용산도 강남 못지않은 그런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용산 지역에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용산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용산에 모이게 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 보면 결국은 정중앙에 있는 용산공원입니다. 공원 예정지.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이상 전부터 용산공원 이야기 그리고 뭐 많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용산공원 기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도 한탄도 또 용산공원 때문에 아쉬움 뭐 또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그 시간이 지금도 많이 얼렸지만 앞으로도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용산공원이 개발이 되고 조성이 되고 해야지 용산의 부동산 그 모든 가치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용산공원 산재부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산재부지들을 개발을 해서 그 또 매각을 하게 되죠. 개발하기 전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매각 비용으로 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이게 저희 삼각지역 주변에 있는 캠프긴 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거든요. 이게 일단 유엔사 부지는 이번 사업 시행가가 나오고 또 착공도 공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캠프긴 부지가 지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좋았으면 분위기가 좀 좋았으면 벌써 입찰 공고를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타 정책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간에서는 이야기들이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뭐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도 이걸 빨리 매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미군 이전 비용을 또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다 아시죠? 국제무지구 예정지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용산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게 사실인데 지금도 모든 어떤 언론이나 유튜브에 보면 이 국제무지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저도 며칠 전에 가보면 거기에 대한 남아있는 그런 산재 우편 집중국이란 건물들이 철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토질 조사 용역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걸 보면 뭐 조만간에 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뭐 박훈 시장이 이렇게 뭐 여의도 용산을 통합 개발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이제 정책적인 원인도 많이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개발이. 그래서 모든 용산의 개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런 개발 계획들인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지 용산의 다른 지역적인 재개발 지역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개발이 돼야지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의 그런 가치도 한층 더 상승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던 부분이 철길 지중화 사업. 서울역에서 용산역, 더 밑으로는 노량진까지 이게 철길을 지중화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예전에 용산구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도 뭐 10년 이상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작년에 큰 또 이슈가 됐는데, 이 부분도 뭐 제 생각에는 이런 국제무지구라든지 이런 개발을 하면서 바로 그 앞에 철길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계획들이 용산을 자유하게 되고, 이제 다음은 이런 이제 용산의 재개발 투자 지역들을 보겠는데, 이 부분이 용산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서울역에서 한강대교, 국제업무지구를 아우르는 그런 용산 지구 단위 계획. 여기가 용산 공원을 주변을 해서 뭐 거의 10년 이상 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용산 공원 개발로 인해서 그런 난개발을 막는다든지 그렇게 미리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그렇게 이게 사업이 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산의 큰 그림을 보면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뭐 여기는 이제 예전에 한 1, 2주 전에 저번 파트에 우리 박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전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용산 개발하면 한남 뉴타운으로 알고 있어요. 용산 개발하면. 그래서 전국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남 뉴타운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용산 소액투자 지역.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현장에 있다 보면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그래도 뭐 1억, 적게는 1억이나 2억을 가지고 소액 투자로 오시는 부분 대부분 거기에 전화를 오시는 분의 많은 부분 한 70%, 80% 정도가 한 이 금액대거든요. 1억, 2억, 3억 가지고 이 지역이 뭐 서계동, 청파동에서부터 원효로 3사가 동후암동까지, 이태원까지 이 부분을 이제 소액 투자처로 많이들 애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반 이제 뭐 유튜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언론에 나오는 건 대부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리고 주로 뭐 일본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들이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각자 그 재개발 구역들이 딱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돈이 들어가려고 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금액대가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용산 소액 투자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촌동 아파트 지구인데 여기는 이제 뭐 오늘은 크게 제가 이야기를 할 게 없고 여기는 주로 이제 뭐 한강변에 있는 이제 기존에 첼리투스라고 아파트가 있고 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강맨션이라든지 신동아라든지 왕궁이라든지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있고 그 위에 상부 쪽 공원 쪽으로는 이제 한강대우라든지 한가람이라든지 이촌, 고호론 같은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작년에 또 한참 또 이야기 됐었는데 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일부 단지들은 거기서 또 재해를 자기도 빠지겠다고 해서 또 재해되고 이런 지역들입니다. 크게 보면 용산은 이렇게 가운데 용산 공원을 두고 이렇게 나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실 때는. 그럼 지금부터 이게 구체적으로 재개발 구역별로 조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서울역과 숙대역 사이에 있는 후암동인데 후암동도 오른쪽으로는 동후암, 지금 1번 특별계획구역은 서후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숙대 남릉동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이제 삼각 제 사무실 주변인데 삼각 한강로 도시환경 정비구역 그리고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그 다음에
신용산역 북측 1구역, 2구역,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다 완전히 개발이 거의 끝난 지역입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지구들은 거의 완성이 다 되고, 지금 타워 크레인이, 높은 크레인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국제빌딩 4구역에 효성에서 지금 내년에 입주 계획이거든요. 어느 정도 뭐 한 20층, 30층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지역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하죠. 40번지. 저기는 정비창 전면구역입니다. 그 저기는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이런 서울역에서 한강대교에 이런 개발 계획들이 지금도 예전 10년 전부터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이라 이렇게 묶여 있지만은 지금도 예전 10년 전에 있던 그대로라든지 또 지금은 조금 단계가 한 단계 나간 지역도 있고 그런 지역들 구역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번 이제 구암동 특별계획구역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면적,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거의 한 97,000평, 한 10만 평 돼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는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7개 획지로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표현적으로 드러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1획지부터 7획지까지 있는데 중앙에 있는 4획지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의서도 받고 이런 움직임이 조금 있고 또 서울역에 가까운 부분은 이제 동의서를 받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거의 동네에 계시는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뭐 진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중앙에 있는 4획지는 이제 예전에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을 때 그때 진행을 했던 거라서 지금도 그걸 진행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많은 진행은 없어요. 그래도 이 지역은 다른 여타 지역보다는 이제 빌라나 이런 것들이 제법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다른 밑에 있는 지역보다는 조금 더 뭐 우리가 보면 적은 돈도 아니지만은 최소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역이거든요. 시세를 보면 이게 제가 뭐 최근에 또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10평 기준으로 보면 평당 한 6,500에서 7,500. 그 20, 30평 되는 게 한 3,500, 4,000. 40평 이상은 2,500, 3,000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간간히 뭐 이게 빌라 같은 게 한두 개 거래가 되고 실제로 뭐 많은 거래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손님들 오면 뭐 한 4억, 5억 가지고 오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용산에서는. 당장 개발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권장을 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 가지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좀 마이너스 요인도 있죠. 저기가 이제 남산 자락에 있고 또 고도가 좀 높다 보니까 뭐 고도 제한도 있고 또 청수도 이게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그런 다른 여타 역세권에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덜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아까 그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처럼 용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다 이제 상업지역 역세권에 개발되는 것이라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재개발 쪽이니까 뭐 용산에서 크게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도 나중에 뭐 개발만 되면 서울역도 가깝고 또 숙대 입구역도 있고 남산도 있고 하니까 뭐 또 용산공원을 남쪽으로 또 바라볼 수 있으니까 입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너무 시간이 또 장기적으로 걸리는 그런 또 사업이다 보니까 뭐 조금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도. 2번은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여기는 남영동 특별계획구역인데 여기는 지금은 다른 진행 사항이 없어요. 특별히 진행되는 게 없고 뭐 지금 좌측, 우측, 공원 쪽으로 붙은 쪽에는 이제 이런 예전에 10년 전에 이제 지분 뭐 이게 건생들도 많이 있고 해서 특별하게 진행 사항이 없어서 제가 특별하게 준비를 안 했고 다음에 이제 삼각지역 주변에 있는 3번 지역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한강로 도시환경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지가 벌써 12년도에 조합이 설립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여기 상태에서 그냥 멈춰 있어요. 제가 사무실이 이 주변에 있는데 아직도 뭐 다른 진척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머리가 좀 아파요. 저도 사실 여기 투자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회도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면적은 12,000평 정도 되고 조합원 수가 267명, 뭐 이 정도 이렇게 금폐율 용적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사업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시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조합이 설립된 지가 벌써 6년, 7년이 돼 가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재개발, 재건축은 단지 이 지역뿐만 아니고 어떤 지역이든 다 비슷한 그런 뭐 요인들을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내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뭐 지금 여기 한강 대로변을 지나다니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은 여기가 한 50년 가까이 됐어요. 지금 여기 없는데 70년도, 71년도 지은 아파트거든요. 맨션이라고 하면서 뭐 상가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 그 특별계획구 묶이면서 이런 지역들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평수가 다양하게 있어요. 9.8평 아파트 평형으로 보면 9.8평부터 26평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분이 뭐 보시다시피 제법 작아요. 지금 현재 예전에 70년, 71년도 지었는데 그 당시 용적률을 보면 한 300%, 3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적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작은 소형 평형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10.7평짜리가 6억 5천이에요. 지금 현재 6억 5천도 뭐 거의 물건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지금 뭐 14.8평이 7억 8천 나와 있는 게, 그 정도 물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땅으로 지분을 따지면 정말 비싸죠. 어떤 지역보다 비싼데, 물건 자체가 재개발, 용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러 오시는데 한 5억, 6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작은 거 6억 5천, 아까 그 후암동의 특별계획구역의 빌라들 7, 8억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현금으로 4억, 5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이게 좀 지분값은 평당가는 비싸도 전체 매가가 한 4억, 5억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또 찾고 또 그래도 제법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물건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한 평형대별로 한 개도 없어. 사실은 물건들이 한두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래도 뭐 삼각지 4호선 역세권의 공원 근처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들 찾으세요. 정말 뭐 지금 겉으로 보면 뭐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겉으로 보면 거의 예관을 보면 속된 말로 귀신 나올 것 같아. 일반 아가씨들은 임대도 안 들어가려고 그래. 집을 보자 오면 아예 집 문 앞에서 안 가요. 안 들어가. 그런데 그래서 뭐 투자로 보면 뭐 입지적으로 보면 워낙 좋은데 이제 지분이 조금 작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마이너스 요인이 있고, 또 요 구역 내에 한전 땅이 또 내부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전 땅이 한 2,600평이 있는데, 거기에 한전 일반 사옥을 자기들 사옥을 일부 한 1,100평 지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조합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뭐 이익을 챙겨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용산역 북측 1구역, 여기는 삼각지역과 용산역, 신용산역 그 사이에 있거든요. 이제 그쪽 반대편에 공원 반대편 쪽에 철길 쪽으로 있어서 약간 입지적으로 철길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뭐 철길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되고 나면 입지도 아주 뛰어난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조합이 2017년에 조합이 설립돼 있고 뭐 조합원 수가 적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용산에서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거는 아까 한남 뉴타운하고 아까 저기 한강도 도시항의 삼각지역에 있는 거하고 여기하고 다음에 말씀드린 신용산역 북측 2구역하고 4개밖에 없어요. 용산 전 지역에 그런 많은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데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앞서가는 단계에 있는데, 여기도 지금 신용산역 북측 1구역도 면적도 얼마 안 되고 조합원도 얼마 안 되지만은 요 안에 이제 금성출판사라는 그런 큰 지주가 있어요. 이제 거기하고 조합하고 이런 의견 마찰로 인해서 저 사업이 그렇게 빨리는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개발되고 나면 그래도 뭐 입지적으로 뛰어난 지역이니까 뭐 용산 공원이라든지 그런 뷰는 다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 해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물건들이 지금 여기에 제가 상세하게 쓰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거의 조합원수 반이 건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겉으로 나타나진 않았죠.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제가 뭐 동본을 이렇게 딱 빼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거의 한 반 가까이 한 40에서 45%가 건생 조합원이라서 나중에 좀 더 진행이 됐을 때 이 건생에 대한 분양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조금 더 유심히 저도 이제 보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6번이 신용산 바로 붙어 있는 2구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조합이 2018년에 설립이 됐고, 조합원 수가 이게 98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명 미만이라서 지금 사업 시행가 나기 전에 시공사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을 1차, 2차 이렇게 받고 있는데, 뭐 대우나 롯데 이런 데서 지금 입찰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이제 조합이 설립된 지 아까 1구역보다는 1년 늦게 됐는데도 지금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산 전 지역 중에서 앞으로 제일 먼저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용산역, 신용산역 바로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워낙 좋은 지역이고, 그래서 뭐 큰 단지는 크진 않아요. 조그만 단지인데 뭐 건립되면 아파트가 한 뭐 330세대 이렇게 되면 뭐 한 3개동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일부는 준주거 지역이고 도로변이 다 상업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용적률이 946%에서 400% 있는데, 400%는 뒷부분에 일부 삼릉 연립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준주거고 나머지는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다른 물건들이 지금은 없어요. 이게 이제 삼릉 연립이라고 있는 부분이 지분이 20.3평이 작은 건데 그게 14억 5천. 네, 그것도 물건이 뭐 하나, 두 개 나와 있고 나머지 물건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일반인한테 거의 공개되고 알려지지 않는 지역이에요. 거의 거래들이 잘 안 돼.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워낙 좋고 또 금액이 14억 5천, 자기 돈이 다 들어가요. 전세가 한 1억에서 1억 한 2, 3천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 큰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조금 뭐 한 내년쯤 되면 뭐 이게 사업시행인가 통과되고 철거하고 제일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남 3구역도 지금 사업시행가가 통과됐지만은 한남 3구역보다 오히려 지역이 작기 때문에 부지가, 그래서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에서는 제일 비싼 땅이죠, 여기가. 전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제일 비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바로 뒤에 국제무지구가 있고 바로 그 전면에 있는 지역인데 정비창 전면구역이라고, 일명 우리가 40번지라고 하거든요. 한강대교를 넘어오면 바로 왼쪽에 있어요. 그 앞쪽에 LG U+라든지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바로 맞은편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추진위가 작년에 설립이 됐어요. 추진위가 설립돼서 뭐 1구역, 2구역, 1획지, 2획지, 3획지로 나눠져 있는데, 조합원 수 대비해서 뭐 그렇게 나쁘지도 너무 뛰어난 지역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워낙 유명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지금 뭐 실제 현장 상황에 보면 여기가 추진위가 설립되고 또 추진위 설립 추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서로 뭐 이게 법적 분쟁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쉽게 뭐 조합이 설립되고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 워낙 또 핵심 지역이고 노른자 땅이고 비싼 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건들이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시세를 보면 10평 기준으로 보면 평당 한 1억 5천씩 해요. 1억 5천 해도 물건이 거의 뭐 찾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20평 기준으로 하면 이하 보면 한 평당 1억씩, 30평은 8, 9천 이렇게. 거기 보면 보통은 보면 현금으로 한 10몇 억씩 15억 이렇게 밑으로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을 한 15억 좀 들고 가야지 이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도, 재개발 시간도 초기 단계고 또 시간도 앞으로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거래는 뭐 많이 되지는 않고,
또 분위기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제가 용산에 대한 그런 개발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봤는데, 그래서 용산은 미래는 밝는데 결국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과의 그런 싸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시간이 흘려왔지만은 앞으로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 설명을 일단 마치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답변하는 시간을 조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삼각지역 앞에 투자하셨다는 12년의 조합설이 있겠다고. 네. 12년. 우리 더 이상 추진 안 되면 내년에 일몰리하고 저도 그게 조금 궁금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도 뭐 지금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제 구층에서도 그렇고, 구층에서도 그렇게 뭐 나서지도 않은 것 같고, 또 여기에 뭐 이게 워낙 이제 조합장, 기존 조합장하고 여러 가지 또 쉽게 말하면 비대위죠. 비대위 쪽하고 여러 가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서로가 그런 마찰들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제 우리가 직권으로도 용산구청장이면 서울시나 이렇게 해서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어떤 이유라든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그게 어떤 법적 이론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실무에서는 그게 뭐 딱 이론에 맞게끔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또. 효창 8구역? 효창 8구역을 어디를 효창 8구역이라 하죠? 6구역. 6구역. 근데 거기는 약간 뭐 진행을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입지적으로 보면 용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뛰어난 A급은 아니죠, 입지가. 거기가 입지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는데, 용산이라는 건 타이틀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그런 건 있겠죠.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곳이 요 정도 있거든요. 요 정도에. 예, 그런데 입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구릉지에다가 또 서울역에 좀 일부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A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용산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해서, 그래도 조만간에 어떤 언론에도 자주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다른 여타 지역들이 개발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입지적으로 보면 뛰어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용산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너무 뛰어나서 내가 좋다고 해서 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중요하게 뭐 그런 시세라든지 그런 거 조금 봐야 되겠죠. 그 뒤에 보면 마포 쪽, 애호구 쪽에 보면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뭐 30평대가 14억, 15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통 뭐 강북에도 요즘은 아파트 30평대가 12, 3억, 최소한 12, 3억, 14억, 15억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언저리 보면 그 정도 나가니까 충분히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 부분도. 그 다음, 너무 이게 금이 크고. 근데 보통 저한테 투자를 하셔 오신 분들은 소액 투자를 물어보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1억, 2억 가지고 많이 오시는데, 결국은 제가 여기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이제, 아까 지금 3번 지역의 서계, 청파, 원효, 다 소액 투자는 신축 빌라입니다. 신축 빌라. 대부분 투자자들이 90% 정도가 신축 빌라를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언론에 뭐 부동산 TV라든지 이런 나오는 애들을 다 하는 이야기가 뭐 신축 지어서 파는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뭐 1, 2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신축밖에 없어. 이게 시세를 보면 빌라가 지금 투룸 기준으로 보면 웬만한 데는 지금 5억대예요. 4억대, 3억대 후반, 좀 청파동에 저 서계동 언덕 위에. 그런데 투룸이 한 3억대 후반이나 4억 정도 돼요. 그러면 전세가 한 2억대 초반? 그러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뭐 지금 구조로는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제업무지구 바로 뒤에 원효료 3사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 신축 빌라라서 뭐 제가 생각에는 뭐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나중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아파트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많은 그런 것도 하지만은 이제 손님들한테는 그냥 시세 차익 보고 용산공원이라든지 주변에 개발되면 그런 시세 상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재개발 하고 싶은. 녹사평역에서 경기장에서 내려가는 방면은 우측 그쪽은 녹사평에서 경기장한테 가는 거. 예, 어느 쪽에 예. 여기도 약간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언덕이거든요. 언덕이고 이제 거기에 또 신축들도 짓고 빌라를 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이렇게 너무 뛰어나다 그런 거는 조금 뭐 입지적으로 녹사평역도 있고 바로 공원에 가깝고 또 이게 남산도 있고 하니까 뭐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은 좋은데 투자를 한다고 내가 한다면 뭐 거기 있는 뭐 거기에 땅 가치들은 땅값들은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거든요. 비싸진 않아요. 거기는 이제 다른 데에 비하면 덜 알려져 있고 홍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저런 소액투자 빌라들이 있는 곳들은 이제 뭐 방송에서 하는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막 올라가 있는 거고 여기는 그렇게 많이 짓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한두 개는 지었어요. 몇 개는 짓고 이렇게 작년에도 분양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으면 그런 가치를 떠나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에 조금 덜 하니까 약간의 소외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 근데 요 주변에 이제 요 밑으로는 하얏트 호텔인데 여기는 이제 뭐 삼성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딴 세상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공원이 되면 어디든지 뭐 용산은 공원만 되면 어디든지 뭐 그런 이슈를 해서 가격이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칠까요? 제 시간은. 이렇게 지루한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 대표님 만나뵈러 왔을 건데 이런 자리를 가게 돼서 영광이고 또 많이 떨렸는데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돼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